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공무원 최종 시험 합격해 놓고 바로 이제 임용을 기다릴 때가 가장 여유롭죠. 그때 이제 타락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왜냐하면은 특히 장기 여행을 그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발 뭐 오도 가도 못 하는데, 보통은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면 임용되기 전에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경이나 소방학교 입교하기 전에 있잖아요. 그 기간에 이제 공무원 시험 연수 받기 전, 연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일 좋죠. 그래서 그때 돈 좀 벌어가지고 또 해외 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제가 개강날 이제 했던, 말씀드렸죠, 넥타이. 거기에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그 찍었던 곳에 가서 구입해왔던 제자인데, 걔가 마찬가지로 아마 합격, 구급시험, 제 기억으로 구급시험 합격했던 분이 영국 가서 쭉 돌아다니다가 자기 로망이 바로 그거였대요. 언젠가 뭐라 하나 이거 하나의 버킷리스트라 해야 되나? 꼭 이루고 싶은 있잖아요. 그의 첫 번째가, 아직 근데 기억나는 몇 명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은 그래, 아까 해리포터 그 꼭 가고 싶어.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곳에 직접 가서 이제 넥타이 선물 사온 거고. 그다음 한 학생은 프리미어리그 있잖아요. 영국. 거기에 무슨 구단, 첼시인지 뭐 있잖아요. 구단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있자, 그 애들 축구 보면 골로 막 와! 하잖아요. 그거를 본인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직접 그 홈페이지 가서 티켓을 끊고 그 경기장 하나 있잖아요. 경기. 그리고 직접 비행기 그때 갔다 오고. 그 기억이 되게 애들 좀 얼마나 꿈을 이루는 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거 했었고, 한 학생은 걔도 구급위원회는 기억나는데 뉴욕 가서 있잖아요. 이따가 오고, 뉴욕 가서 이제 쭉 미국 여행이죠. 뉴욕 가서 박물관도 다 둘러보고 하고, 내가 2명 학생이, 그 이하학생 2명이 같이 인사하러 왔던 기억이 나는데, 걔들은 친구 사이인데 합격해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게 이제 단체 여행이니까 그 같이 가는 사람들 자기 둘이만 이제 이하학생, 나머지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대요. 근데 공무원이 되면 그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제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그 할아버지하고 서로 자기 있잖아요. 아들. 서로 자기 아는 애들 소개해 주겠다고. 진짜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갔다 오면서. 저는 여러분, 지금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그런 있습니다.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는 시가 있는데, 소름 끼치는 거 봐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시는 물론 제가 윤동주의 서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게 중고등학교 날 때는 그냥 외웠는데, 나이 40 넘었어 있잖아요. 제가 그 시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그 윤동주 선생님 천재요. 내가 40 넘어서 느끼고, 그분은 이미 20대 때 느낀 거죠. 그거 보고 소름 끼쳐서 정말 천재구나 해서 쌤이 서시, 알겠죠? 서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 그게 그 책이 옛날 거에 그게 바로 누런 색깔에 있잖아요. 그게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재작년에는 제가 지방 투어 가거나 어디 가면 이 시집을 사가 와서 쌤 사인해달라는 게 많았는데, 어쨌든 서시, 그거 보면 윤동주 시인이 느꼈던 그 감정,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저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순수하고 착하게 살겠다는 거죠. 잎새 이는 바람 나는 괴로워했다.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사소한 실수가 내가 마음 아파하는, 내가 왜 그래 그런 거고,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사랑해야지. 그 아름다움을 꿈꾸는 그 청년의 어떤 세계관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오늘 밤 여전히 나는 아직 그 소망을, 그 순간 살고 싶은데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그리고 또 광야라는 시, 아까 말씀드린 이육사, 이거는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거 근현산 배우는 겁니다. 윤동주. 그리고 광야 누굽니까? 이육사 아닙니까? 이육사가 바로 뭔데요? 264번, 원래는 이원록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육사가 뭔데요? 바로 의열단 아닙니까? 이번 일제강점기 때 김원봉이 만들었던 그 의열단 멤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육사였고, 대구 형무소에 잡혀갔을 때 그 죄수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광야, 정말 그래서
이 광야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겁니다. 그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아직은 일제강점기라는 거죠. 하지만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미래에 대한 비전, 광복에 대한 확신 이런 겁니다. 이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은 코로나 속에서도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월화수목금 토일이었고 금금까지 해서 공부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도 너무 소중하다고. 왜냐하면은 공무원 생활 30년 학교하면 30년 근무하는 것보다 이 짧잖아요. 수험 생활이. 아무래도 짧고 작은 것은 항상 귀엽고 예쁘고 소중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공무원 수험 생활도 그래 생각한다면은 바로 자기 합격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십시오. 알겠습니까? 자기 확신, 나는 붙는다. 자기 확신을 계속해서 마법을 걸고 해서 결국은 그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면 옛날에 수능 강사할 때 어떤 학생이 바로 떨어져 가지고 인생 뭐 끝난다고 막 이러냐 할 때 제가 했어요. 나는 걔가 그 당시에 아직 기억나는데 K대학이었어요. 지방에 있는 경북대였는데 그리고 걔가 막 실망이 할 때 막 울고 막 인생 끝난 것처럼 하늘이 노란색이다 막 이런 제 할 때 내가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너 스스로 심리적으로 바닥을 치고 그러면 다시 올라갈 것이고 나는 알았죠. 걔가 이듬해 더 잘 될 것이나 이듬해 고려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경북대학교 떨어지고 하필은 동국대인데 떨어져서 이듬해 고려대학을 걔가 갈 것을 미리 알았고 확신했다면 슬퍼하고 하늘이 노란색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노량진에서 공무원 공부하는 수업인데 보면은 옷도 행색도 초라하게 입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모든 경제적인 것도 돈을 공부하는 데 써야 되니까. 하지만 제가 절대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는 네가 합격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네가 그 시험 뒤에 합격해서 행복해야 할 그 모습을 상상이 되는 거죠. 나는 된다는 확신하니까요. 이 시험은 IQ가 천재만이 꼭 합격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동정하거나 절대 한번 떨어졌다고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은 합격해서 멋진 대한민국 공무원이 될 것, 대한민국 멋진 경찰 소방 될 걸 제가 알잖아요. 저보다도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제 정도 되니까 여러분 공무원하고 학원 강사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진짜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제가 초기 때 학원 강사할 때 우리 장모님이 이제 개모임 하잖아요. 제가 지금 내가 듣는데 그래요. 진짜 자기 딸이 공무원인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한다니 친구들이 묻잖아요. 너 딸 이번에 뭐야? 우리 딸 공무원이잖아. 그걸 대단히 뜻하면서 자네 사위는 뭐 하나? 이거 딴 이야기 그래요. 왜냐하면 친구들 보기에 학원 강사 사위에 대해서 그렇게 공무원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했는 거죠. 그래서 저 좀 약간 속상하고 했지만은 지금은 물론 달라졌죠. 지금은 우리 장모님도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왜냐면 장모님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 아들 그 딸내미도 있잖아요. 그 친구 아들 딸내미들이 공무원하고 손녀들이 공무원 됐다 하니까 그 가르치는 쌤이 전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위 아닌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자랑스러워 하는데 하여튼 초기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이 신분이 사회적 지위가 바로 저는 말하면 중산층을 대표하고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어쨌든 그리고 가장 욕 많이 얻어먹는 게 무슨 직업이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조금만 실수해서 뉴스 한번 나오면 댓글에 공무원 오만 댓글. 왜냐면 공무원이다 약간 적대의식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얘들이 공부하고 운영하는데 나는 가난하고 공무원들은 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배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욕하는 사람은 못난 그래. 욕 얻어 먹는 사람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공무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까 264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조만간 아까 그 시에서는 갑자기 국어성이 된 것 같아요. 바로 청고에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 조국의 되찾은 이 조국의 땅에서 바로 광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껏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그 미래를 꿈꾸었던 독립운동가 이유사 선생님이 그랬는 것처럼
저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바로 공무원 합격해서 마음껏 여행 다니고 알겠죠? 왜냐하면 현직 가버리면 장기 여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용되기 전에 그리고 중경이나 소방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음껏 여행 많이 좀 장기 여행도 다니고 뭐 괜찮다면은 전국 일주도 하고 알겠죠? 그렇게 꼭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면은 지금 이거 현실을 견딜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저희 마찬가지로 제가 바다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다시 못 일어난다 생각하지만 아마 저도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성공한다, 합격한다 이 자기 확신만 있으면 웃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아무튼 한이